트럼프는 이란이 홍해를 봉쇄하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 지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이란은 예를 들어 해협을 가로지르는 선박장벽을 설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드론, 미사일 또는 대함 순항 미사일로 허가받지 않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려 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보험회사들이 즉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험 봉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인들의 목적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니페와족이 이를 시도하다가 갈등을 다시 일으킨다면 이란인들이 이니 말했듯이 그들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에스컬레이션을 올릴 것이 거의 확실하며 안사르 알라가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차질을 일으킨 후 테헤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잇는 통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유럽, 지중해를 오가는 화물선, 유조선, 상업 항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센 레자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전쟁과 봉쇄가 계속된다면 분쟁이 인도양, 홍해, 심지어 지중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란에 치명적입니다. 광범위한 폭격 작전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해상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을 인도양, 바브 알만답 해협, 홍해, 그리고 지중해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격해온 다른 미군 기지들을 다시 공격함으로써 분쟁의 또 다른 차원을 더할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예멘에서 후티는 이미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전쟁의 비용을 확대하려는 명백한 시도,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해운 회사들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에너지 가격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평상시 세계 무역의 약 12%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이 항로는 2023년 컨테이너 해상 운송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테헤란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 포위를 어떻게 막으려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에너지 시설이나 이란 내 다른 장소를 타격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고려하십니까?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타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내일 밤에도 그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다음 밤에도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의 모든 다리도 파괴할 것입니다. 이란의 계획은 2026년 7월 14일과 15일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고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 관련된 항구와 화물에 대해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압박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후티는 단지 위협과 일부 선박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기업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은 이미 위기의 이전 단계에서 홍해를 통한 통행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올리고 대형 운송업체들이 선박을 아프리카 남쪽으로 우회시키면 바다에 장애물이 없어도 통행량이 줄어듭니다. 테헤란은 이 능력을 이용해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역이 차단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바브엘 만데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위협은 예멘에서 비롯되는데 후티가 통제하는 영토가 가장 좁고 민감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브엘 만데브는 홍해를 아덴만과 연결하고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을 엽니다. 이 항로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들은 희망봉을 돌아가야 해서 거리, 연료, 배송 기간, 운송 비용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하루 540만 배럴의 석유와 석유 제품이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위협은 연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품, 기계, 의약품, 산업부품, 소비재가 담긴 컨테이너들도 지연과 가격 상승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알부카이트 정치지휘부 일원은 이미 이란 지원을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 이스라엘 및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사르 알라, 바브 알만데브 해협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나요? 모든 옵션이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브 알만데브 카드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카드를 유연하게 사용해서 레바논과 이란에 대한 침략에 가담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해협에 대해 언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하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브 알만데브 카드는 예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제 압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다시 불붙었고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새로운 갈등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7월 13일 후티 반군은 사나 공항에 대한 공격 이후 아바 공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후티 반군이 여전히 예멘 외부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전쟁과 전략적 테러 구상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르센 레자이는 이 연관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란 고문은 호르무즈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양에서 시작해 바브알 만데브 해협을 지나 홍해를 통과해 지중해에 이르는 전체 구간을 언급했습니다. 이 위협은 정권의 목표를 드러냅니다. 에너지, 무역, 그리고 미국의 군사 기지를 지탱하는 항로를 따라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은 공격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와 군사력 상실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이길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란은 위기 지점을 늘리고 워싱턴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선박, 기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쓰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더욱 높이며 대응했습니다. 당의 데이터에 따르면 월요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척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 중요한 항로에 평소 교통량의 열에도 못 미칩니다. 당신이 해협이 열려 있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만 닫혀 있습니다. 이란에게는 닫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트레이. 송유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와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훌륭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용으로는 계속 열려 있지만 이란과 관련된 선박에는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20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했으며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과 투자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역의 지지를 유지하고 국제 무역을 테헤란을 겨냥한 봉쇄와 분리하려는 시도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새로운 전선을 열 때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군사 및 경제 구조에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압박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도 미쳤습니다. 충돌 이후 공개된 위성 사진들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시설에 손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는 항공기 정비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의 중동 공중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공격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및 미군이 주둔한 다른 지역에 위험을 확산시키려는 이란의 전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큰 인명피해를 내지 않더라도 미국은 당공망을 이동시키고 활동을 중단하며 광범위한 군사 네트워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트럼프도 군사작전 이후 이란 국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요청하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답변은 백악관이 이번 공세를 단순히 선박을 보호하거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행동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란을 지배하는 지휘부를 약화시킬 기회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트럼프는 봉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고 협상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첫날 밤, 당신은 전 세계와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끝내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 그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란 국민이 스스로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총에 맞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때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믿으셨나요? 네,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나 군사 장비가 있었다면 저는 5만 2천 명이나 누구도 죽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 브렌티유 가격은 배럴당 약 85달러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봉쇄될 경우 최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석유 운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하루 수백만 배럴을 이동시킵니다. 두 해협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연료, 인플레이션, 운송, 산업 생산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이란 정권은 이러한 세계적인 취약점을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가가 클 것임을 설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어떤 봉쇄도 모두에게 에너지 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알리려 합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행동할 수 있고 홍해를 위협하며 이란이 각 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전술적 접근은 불안정을 확대시키지만 동시에 그 단체를 새로운 미국의 군사작전에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미 후티 반군이 항해를 위협했을 때 그들의 거점을 공격한 바 있으며 트럼프는 테헤란이 무장동맹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께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